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연말 분위기는 하죠. 한 해가 참 이렇게 지나가네요. 올 한 해 참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올해를 한번 이렇게 쫙 정리하고 내년 테크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미나를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오프라인 참석자는 거의 다 찼고요. 그래도 일단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은 이제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매크로 쪽에서는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이사님, 그리고 찐테크 안델공학의 에러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내년을 또 바라보는 OLED 업황 애플발 OLED 투자 사이클 키퍼스트의 안석현 기자, 그리고 제가 내년을 바라보는 정말 숨겨두고 숨겨둔 종목 5개. 사실 뭐 새로운 종목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것들 내년에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1시간씩 다 강사님마다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Q&A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 Q&A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처음 시도해 보거든요. 그래서 댓글 상단에 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정말 온 디바이스 AI가 핫합니다. 그죠? 정말 AI라는 게 너무 빨라요. 제가 내년 시장을 보고 온 디바이스 AI 보자 그랬는데 벌써 시세는 상당 부분 나버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스탑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에서 자율주행차 레벨 3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자, 요걸로 약간 흐름이 옮겨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묶어버렸어요. AI랑 자율주행차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뭐 UAM, 어바네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규 성장 산업이 이제 AI로 인해서 빠른 속도,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2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들한테 배포를 했다고 하고요. 자, 이제 조만간 서비스가 본격화 되겠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전기차 업체였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업체에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OS 업체로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AP까지 납품하죠. 사실상 OS AP 그리고 생태계, 앱스토어 생태계까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FSD만 파는데요. 이게 매출 총 이익률, 이게 지금 78% 나온답니다. 78%. 물론 소프트웨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전기차 팔아가지고 그럼 얼마 나오냐? 20%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이 FSD 쪽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이 회사 밸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점점 더 이제 OS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IB 업체들은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시세가 한번 확 났다가 최근에는 전기차 쪽 판매량이 안 좋으니까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뭐 오늘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이게 온 디바이스 AI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라죠. 온 디바이스 AI 중에 핵심 킬러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벨 3가 이제 본격화 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는 우리 레벨 3 아니야, 12 버전이 레벨 3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레벨 3가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한테 책임이 가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못 지겠다는 거죠. 기술은 레벨 3가 맞는데 이거 우리가 책임 못 져, 이거 이런 거죠. 역시 기술이 있으면 배짱을 튕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익숙하게 봤죠? 모바일 혁명 시대에 애플이 그랬었죠. 저 애플같이 갑질하는 회사가 어딨냐? 라고 했는데, 창업자도 좀 비슷하죠. 개팍하고, 그죠? 스티브 잡스하고 일론 머스크. 괴짜죠? 희대의 이단아 괴짜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레벨 3는 아니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레벨 FSD 12 버전이 되면 경쟁사들하고 기술 격차가 더 벌어져요.
요게 테슬라를 살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테슬라를 만약에 지금 살까 이런 고민은 하거든요. 지금 쓰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제가 신차를 살 때는 전기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자율주행차 때문에 테슬라를 사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OS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라이센싱을 해줄 거예요. 라이센싱을. 이거를 처음으로 받는 업체가 아마 포드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포드. 완성차 업체한테 라이센싱을 해주고 테슬라 FSD하고 칩하고 이걸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OS하고. 그러면 포드 같은 업체들은 약간 폭스콘처럼 되는 거죠. 폭스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살아남아야지. 그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크루즈를 자율주행차 쓰잖아요. 이게 하도 사고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서비스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GM도 이쪽 테슬라의 FSD를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일단은 테슬라의 멀티플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냐?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I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 텍스트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멀티모달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학습한다는 거죠. 자, 운동지능을 학습하면 어떻게 되죠? 로봇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개선해서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테슬라가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모빌리티 시대, AI 시대에서 정말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테슬라가 정말 주목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냐? 이거를 레벨 3 자율주행차 쪽으로 본다 그러면 텔레칩스 그리고 센서들이 참 많아지죠. 네, 삼성전기, MC넥스. MC넥스는 세계 차량 카메라 톱 5 안에 드는 회사예요. 물론 모바일로 보면 LG 이노텍이랑 삼성전기가 훨씬 큰 회사지만 차량 쪽으로 보면 MC넥스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텔레칩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리고 할 때보다 밸류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그렇죠. 네, 칩셋 미디어도. 너무 이 회사들 여전히 좋은 회사들이지만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간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절대 매수 매도 추천드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네가 적어줬잖아. 이거 추천하는 거잖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약간 뉘앙스는 있죠. 밸류가 편안할 때하고 밸류가 부담스러울 때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죠. 자, 그러면 AI와 로봇, 그죠? AI가 바디로 구현되는 게 로봇인데 자, 요 두 가지 사업을 꽤 괜찮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냐? 절대 사라고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뭐 새로운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리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뭐가? 세정. 자, 세정은 싱글 타입이 있어요. 싱글 타입이 있고 그리고 배치 타입이 있는데 자, 요거를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예요.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글로벌리 봤을 때 도쿄 일렉트론 정도밖에 없습니다. 싱글하고 배치를 둘 다 할 수 있는 세정 쪽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 70% 이상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봇 사업이 꽤 됩니다. 로봇 사업이 한 20% 돼요.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제로하고 스카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로봇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되게 쉬워요. 프로그래밍이 되게 쉬웠는데 지금 파이썬 같은 것들로 굉장히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게요. 이게 GPT 같은 것들을 API로 해서 연결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낼까? 이게 뭔 이야기냐? 기존에 어쨌든 파이썬이 쉽긴 하죠. 프로그래밍 하기 쉽긴 한데 GPT로 하면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워풀해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뭐 그렇게 가시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 밸브, 산업용 밸브가 있습니다. 플러그 밸브가 매출의 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이쪽은 한 3% 정도 됩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하고 로봇 쪽에 큰 방점을 둬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 반도체 세정 쪽인데요. 이게 HBM 쪽하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들어갑니다.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 MR 머프 쪽,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 이런 쪽하고 NCF도 됩니다. 네, NCF도 대응이 되고요.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요게 한 24년이 되면 요게 매출의 한 24%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회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대로 간다 그러면. 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지금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싱글 타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객사 국내예요, 국내. 그러니까 요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대부분 싱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치 타입은 일본에 또 자회사가 있어요. JE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예요. 자, JET를 통해서 중국향 레거시 쪽으로 세정 장비를 납품합니다. 그래서 싱글, 배치 둘 다 열려 있고, 네, 싱글 쪽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 쪽으로 노출도가 있고, 배치 타입은 중국향 레거시 쪽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올해 뭐 감산 4,24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현재 시총은 4,38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내년이겠죠. 내년 전망은요. 매출 6천억, 영업이익을 한 5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실적이 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 참고로 저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은 비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 시총이면 내년 실적 가지고 충분히 리즈너블 하지 않냐. 그리고 HBM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하고 로봇 쪽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밸류 너무 싸죠, 아직까지는. 네, 항상 싸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실적이 매출이 1,01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8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1분기, 상반기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업황까지는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시세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6일 테크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상단에 링크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